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보시죠. 지난 시간에 쌤이 실수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실수 제곱은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실수의 곱이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다? 0이다라는 말과 세 실수의 곱이 0이면 반드시 셋 중에 하나는 0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실수의 성질의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요.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는 절대값이 있었을 때 이 절대값의 의미는 뭐다? 절대값의 의미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또요, 가우스라는 놈에 대한 의미까지 쌤이 설명했었습니다. 맞죠? 이거는 뭐예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이거는 이 두 가지는요, 약속이에요. 이미 정해진 약속. 오케이? 무슨 얘기냐? 항상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써도 다 상관없이 다 똑같은 의미라고요. 지난 시간에 쌤이 설명했던 이런 것들은요, 내가 그냥 정한 겁니다. 오케이? 이거보다 크지 않은 최소 정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내가 정한 거고요.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정해진 약속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자, 이걸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쌤이랑 같이 만나보죠.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쓰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페이지로는요, 77페이지요. 자, 드디어 사왔네요. 그쵸? 정석 77페이지요. 어때? 막 새 거면 잘해보고 싶지 않니, 희린아? 뭐지, 이상한 반응은? 재미가 되잖아. 자, 봐요. 77페이지를 보면요, 절대값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쌤이 지난 시간에 절대값은 의미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풀이 방법이 있었죠. 절대값의 의미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였고요. 절대값의 풀이 방법은 뭐였습니까? 구간을 나눠서 범위를 정해준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는 거였었습니다. 그게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맞죠? 그 말 기억하죠? 선생님이 어떤 걸 잔뜩 써서 해줬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죠? 자,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7쪽에 1번 문제를 보면요. 자, 어렵지 않아요. 쌤이 하는 걸 같이 따라가주면 됩니다. 자, 내가 해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같이 생각하면서 대답도 하고 틀리면 어때요? 그죠? 쪽팔리고 막 더해요. 그죠? 여튼 같이 해볼게요. 잘 보시죠. 얘는 A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 3 사이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정도는 A에 대한 범위에 주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절대값에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게 없었다고 치죠. 이게 없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절대값에 대한 해법은 쌤이 처음에 말한 대로 구간을 나눠서 범위를 정해주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는요, 애매모호하지만 간단해요. 무슨 얘기냐? 이게 아직은 중딩틱한 문제예요. 왜? 앞단원이니까요. 우리 정석은요, 거의 기본 개념이라 기본 문제 정도 위주로밖에 없습니다. 연습 문제야 조금 수능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학교에서 시험에서 뭐라고 나오냐? 이걸 지워버립니다. 왜? 그러면 고등학교 수준의 사고력을 발휘해봐 라고 문제를 내겠죠. 우리는 그 기본 원리를 알면 문제가 아무리 꼬여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이 문제는 서술형이 될 겁니다. 이거를 간단히 하면 이게 서술형 문제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요, 답이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답은 3개가 나와요. 그 답 3개가 나오는 걸 우리는 조건을 잡아줘서 문제를 풀게 돼요. 오케이? 중학교 때는 이딴 거 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어떻게 나와요? 방금 전에 이렇게 나오고 맙니다. 이거를 구하시오 라고 말아요. 보시죠. A가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면요, 이 소개값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쌤, 막연하게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 우리는 선생님 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죠. 그럼 0 넣으면 양수고요, 0 넣으면 음수니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예요 라고 대답하라는 게 아닙니다. 쌤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풀이 방향으로 가자면 얘는 이렇게 풀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a 플러스 1의 부호를 판단해줘야 되죠. 근데 우린 누구랍니까? a를 알죠.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플러스 1을 더해줍니다. 오케이? a 플러스 1을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 양변에 똑같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이런 범위로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오케이? 이건 양수값이에요, 음수값이에요? 양수죠. 됩니까? 되니 너? 돼? 그러면 이거 양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절대값은 뭘로 풀려 나와요? 양수로 그냥 a 플러스 1로 나오겠죠. 됩니까? 이 뒤쪽은요. 이거에 대한 부호를 또 정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얘는 이거를 통해서 얘라서 얘가 그냥 이렇게 나오고 얘는 저기다가 양변에다 뭐를 빼야 하죠? 마이너스 3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얘는 쌤 음수예요 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 답은 4가 되는 거겠죠. 알아듣겠습니까? 됐나요? 이게 중학교 내용 정도로밖에 안 돼요. 이렇게 범위를 나누는 것조차는 약간 고등학교적인 표현이에요. 조금 더 깊게 넘어가는 서술형 표현이 될 뿐이에요. 저번에 그건 뭐예요? 어느 거요? 답 두 개였잖아요. 아, 그때는요. 이거는 몇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구간을 짜자자자작 자르는 겁니다. 그 말이 뭔지를 보여줄게요. 잘 봐요. 고등학교 1학년 딱 중간고사. 내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요, 얘들아, 선행의 의미를 갖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한답니다. 이런 이유로 얘는 부호가 이렇게, 얘는 부호가 이렇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걸 써낼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어때요? 다른 문제도 다 맞춰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에 해당하는 기본기입니다. 실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얘를 이렇게 주지 않고요. 어떻게 주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를 구해봐. 이거를 간단히 해봐 라고 문제가 실제 서술형에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절대값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뭐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새끼의 표현 방법, 즉 이 절대값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을 때 풀이하는 방향을 설명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쌤이 절대값의 풀이 방법은 뭐라 했었죠? 구간 나눠서 범위 정해주고 문제 풀라고 그랬죠. 그 말을 여기다가 넣어보죠. 얘를요, 실제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히 하면 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절대값을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수직선 하나를 그려놓고요. 이 0은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해 주려고 선생님이 쓴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구간을 나눠야 돼요. 양수가 되는 구간, 음수가 되는 구간, 양수, 음수가 되는 구간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힐리가 말한 게 아마 이거일 거예요. 이것보다 작은 쪽에서, 즉 여기 x가 아니고 a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라고 친다면, 오케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라고 친다면 얘도 뭐 나와요? 음수 나옵니까? 양수 나옵니까? 음수 나오죠. 얘도 음수죠. 이런 조건에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이면 얘가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 실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라는 결과를 갖게 된다. 첫 번째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는 이해할 만하나요? 절대값을 배웠어요. 어떻게? 의미와 풀이 방법을요. 오케이? 이렇게 나눈답니다. 야, 너무 어색하죠, 이거 지금 조건 나눠서 푸는 거. 지금 봐요. 분명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그 미묘한 격차가 존재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거 보죠. 자, 이번엔 A의 범위를요, 여기부터 여기라고 나누는데요.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에서의 약속을 하나 합시다. 얘는요, 음수가 되는 범위를 보여주는 거죠. 자, 얘는요, 얘가 양수가 되지만 얘는 음수가 되죠.
자, 이렇게 써놓으면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빠져있잖아. 그치? A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확인할 수 없지요. 하지만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요, 얘는 0이 나오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등호가 붙어지는 쪽은요, 양수 쪽, 큰 쪽을 표현할 때 등호를 붙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기다가 안 붙이고 여기다가 붙여요. 위에다가 붙였다고 해서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학적인 풀이에서는 항상 양수 쪽에 는을 등호를 붙여준다 라고 약속을 하고 보통 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심지어 얘가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 숫자를 넣어서 확인해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3, 4일 때 얘 뭐 나와요? 양수 나오죠. 맞나요? 얘는요, 음수 나오죠. 대답을 해봅시다. 음수 나오죠. 그래서요, 쟤는 그냥 나오고요, 쟤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 4라는 결과를 갖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3번은요, 세 번째 범위를 볼게요. 쌤이 하는 세 번째 범위를 잠깐만 봐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이해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겁니다. 마지막 내용이 될 겁니다. 이쪽 왜 등호를 여기다 붙인다? 양수 쪽 크거나 같은 쪽에다가 여기 0을 양수를 는 등호를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범위일 때는요, 보세요. 됐죠? 됐죠? 저 친구는요, 양수 나오고요, 저 친구도 양수 나오니 2a-2라는 결과가 나온다. 나는 이 세 가지를 다 써줘야 뭐가 돼요? 서술형 답이 됩니다. 중학교 때 한 번도 이렇게 조건 나눠서 해본 적 없지요?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조건 나눠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내용들조차를 다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깊게 수학을 나가게 되겠죠. 왜? 아, 이쪽 번에서는 뭐다, 이쪽 번에서는 뭐다. 우리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풀어요? 이 사이에 있는 뭐 숫자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고 0 집어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풀죠. 그런 게 아니에요. 범위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야 누가 봐도 아, 이거구나 라는 걸 할 수 있겠죠. 자, 이 말 이해해요? 그러면 내가 그랬죠. 이 정도는 고등학교 서술형이 나올 법한데요. 거기 있는 기본 문제, 정석 기본 문제는 뭡니까? 딱 이거 두 번째 거 하나만 띡 주고 답 찾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딩이죠.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어요? 됩니까? 하지만 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일 때 A가 이 A 플러스 1이요, 왜 양수가 되는지, 얘가 왜 음수가 되는지 아까 전에 쌤이 보여줬죠. 양변에 플러스 1을 하고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빼서 보여줬었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마스터 된 거예요. 마스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알았어요? 됩니까? 월! 되나? 오케이, 너도 체린이 알겠니? 규환이도? 예린이는? 네. 배고프니? 안 배고픈데 같이 들어간 말이야? 자, 보죠. 이렇게 절대값에 대한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거 봐요. 쌤이 말했죠. 정석 외에 다른 문제집에 이런 단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진짜 웃깁니다. 근데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을 거라고 가정하에 그냥 넘기는 겁니다. 일반 문제집들은요. 정말로. 등호 붙이는 건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입니다. 왜냐면 누구나 다 이쪽에다 붙였다 이쪽에다 붙였다 매번 볼 때마다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붙여서 A가 실제로 마이너스 1이라고 쳐도 이 결과는 똑같거든요. 오케이? 이거는 우리 이제 봐봐. 너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제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교를 가려고 하잖아. 그럼 이제 어차피 수능을 봐야 되겠지. 그러면 수능에 있는 네가 이제 혼자서 스스로 문제를 막 몇천 문제, 몇만 문제를 풀 텐데 그걸 다 매번 물어볼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해설지를 통해서 배울 건 배우겠지. 근데 이런 기본적인 약속이 안 돼 있으면 해설지를 봐도 무슨 말, 너는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뭐라고 하는 거지, 이러고 있어요. 약속은 몇 개는 배웁시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진짜 기본 문제, 정석 기본 문제 중에 정말 괜찮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 친구는요, 얘를 구하랍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봐요. 얘를 구하라는 건데요.
A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A 뭐라고 써 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 있죠. 실수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A가 실수라는 말만 써 있고 아무것도 써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쌤과 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볼게요. 얘기를 해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절대값의 의미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음수값이 못 나온다.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는 이유는 절대값 속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셔주면서 플러스로 나오죠. 절대값 바깥의 결과는 항상 뭡니까? 양수입니다. 이 안에다가 뭐를 써도 항상 이 결과 전체는요 무조건 0보다 커요. 크거나 같아요. 언제나. 알겠습니까?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절대값 통째의 값은 무조건 다 양수입니다. 결과가요. 마이너스가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양수로 만들기 위한 마이너스일 뿐이지 실제로 음수값은 절대 못 나옵니다. 왜요? 의미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였으니까요. 얘도 보시죠. 와, 절대값이 겁나 많죠. 하지만 내가 말했던 걸 잘 기억해 보세요. 절대값은 의미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이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그냥 절대값이며 다음은요. 풀이 방법은 뭐라 했어요? 구간을 나눠서 범위를 정해준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이 절대값 속에 있는 이 첫 번째 놈 문제를 보는 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건 무엇이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얘 보시죠. 이 절대값이 부호가 달라지죠. 플러스로도 달라지고 마이너스로도 달라질 겁니다. 그쵸? 그럼 구간을 정할 수 있게 돼요. 저걸 보고 A를 이렇게 나눠야지 내가 등호는 큰 쪽에다가 붙이기로 약속했다 했습니다. 됩니까? 자, 이 말 이해해요? 범위가 이렇게 두 군데죠. 알아듣겠습니까? 야, 이렇게 선생님이 범위를 나눈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나누라고 줬잖아. 그쵸? 이걸 기준으로 나누라고 줬잖아. 그치? 이걸 보고 두 개를 생각해낼 수 있어? 있겠어? 있겠니? 절대값을 의미는 원점부터의 거리인데 너무 어려워. 하지만 우리가 절대값 풀이 방법은 뭐밖에 없었어? 구간 나누는 것밖에 없었죠. 범위를 정해서 범위를 나눠서 이제 구간을 정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구간, 범위를 나누는 건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는 것밖에 없지 않았나요? 뭐를 나누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까? A가 음수일 때와 A가 양수일 때만 이 값이 달라지지 않나요?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요. 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만큼도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얘는 어떻게 해요? 그건 일단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돼요. 오케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해해요? 이렇게 구간을 나눈다라는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구간 나누는 거, 규현아? 야, 예린아, 구간 나누는 거 알아듣겠니? 왜 A를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로 써야 되는지 이해하겠어? 이걸 못 찾아내겠어? 절대값이 벗겨지는 절대값이 그 값을 벗겨 나올 때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야? 0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지. 아까 전에도 왜 마이너스 1이랑 3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잡았니? 그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언제 양수, 음수가 되는지 그 기준을 잡아주는 거지. 여기서도 어때? 이 A라는 값, 절대값 A라는 값. 어때? A가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지지. 그렇지 않아? 봐봐봐. 언제 얘가 A로 나와? 언제는 마이너스 A로 나오고 얘는 A가 양수일 때 얘는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 아니야? 맞지? 근데 보통 등호는 큰 쪽에 붙여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어느 쪽에 있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이거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건 이 소개가 양수이면 뭘로 나와요? A로 나오고 이 소개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A도 나오죠. 얘를 보면서 뭘 느껴야 합니까? 쟤를 저걸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나눠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되니? 예리? 뭘 기준으로 한다? 방금 전에 위에서도 쌤이 어떻게 했었냐면 방금 전 위에 문제는 뭐였었어요? 이거였었죠. 맞습니까? 얘도요, 뭘 기준으로 나눴었어요? 이게 0이 되는 기준과 얘가 0이 되는 기준으로 나눈 거 아니었어요? 맞죠? 맞나요? 오케이? 이게 0이 되는 기준이 뭐였어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가 0 되는 점은 또 마이너스 1하고 3이니까 그 사이값 한번 써줘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이걸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그 절대값 안에가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 나눈 게 돼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해요. 절대값의 풀이 방법은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게 돼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돼? 오케이. 어느 부분을 잘 모르겠어? A가 왜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모르겠어. 이게 0이 되는 지점은? A 플러스 1이 언제 0 나와? 오! 이 A가 언제 0 나와? A가 0이 되지. 그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 0이 되는 기점으로 얘가 0이 되는 기점으로 0보다 작으면 얘 속에가 음수잖아. 네. 그걸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이 속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4는 4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A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A가 나와요? 저 빨간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일단 이건 이해해요? 어디를 모르는지 말해줘야 해요. 그 다시 완전 이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건 우리 분명히 배웠었죠. 중학교 때. 아니요. 중학교 때 안 배웠어요. 어제 배웠었죠. 뭐라고 했어요, 쌤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뭐냐라는 걸로 가르쳤었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A라는 값이 만약에 3이어봐요. 그럼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예요? 3. 그죠? 이게 3일 때 그냥 3 나오죠. 오케이? 근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여봐요. 그럼 거리가 얼마입니까? 2죠. 이거 마이너스 2인데 왜 2 나오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 2로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왜 절대값을 0, 원점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플러스일 때는 그냥 플러스로 나와도 되죠. 왜? 원점부터의 거리가 이렇게 표현될 거니까요. 절대값 A가 음수일 때는요. 어때요? 이 왼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2를 거리로 쓸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뭐를 붙여서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뭘로 바꿔서? 플러스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절대값은 뭐니까요? 거리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얘와 얘를 왜 마이너스 1과 3으로 기준을 나눠서 문제를 푸냐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요. 왜냐면 A 플러스 1이 0 되는 점은 A는 뭐니까요? 마이너스 1이죠. 그거보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봐요. 그러면 음수죠. 이 속이 양수냐 음수냐를 기준으로 이 구간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의미를 잘 생각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그냥 플러스 값으로 표현을 할 것이고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즉 음수 값을 가지면 마이너스 길이가 아니고 플러스 길이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0 되는 점과 얘가 0 되는 점은 어디하고 어디죠? A는 마이너스 1인 것과 A는 뭐인 거예요? 마이너스 3인 거죠. 그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요. 얘는 반드시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속이. 그쵸? 그래서 이런 구간으로 나눈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면요. 얘는 양수가 되죠. 하지만 얘는 뭐가 돼요?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모르죠. 그걸 구해주는 게 얘죠. 그리고 또 얘로요. 구간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이유는 저 속에 있는 놈이 뭐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왜?
절대값의 의미는 뭐기 때문이에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는 알겠습니까? 쌤 그러면 어? 어떻게 절대가 A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가 A 마이너스 3이 5모다라면 저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안 나와서 안 나와서 그냥 아까 전에 조건을 쭉 써준 거고요. 이거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왠지 이게 잘 봐. 원래는요. 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봐봐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얘가 0이 되는 지역은 어디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점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구분을 할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얘를 보죠.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을 때와 3보다 클 때로 구분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가운데 중복해서 생기는 부분은요. 얘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쵸? 3보다 큰 데서는 양수가 될 거고 그냥 나올 거고. 그래서 이 구간을 원래는 얘로만 기준으로 잡으면 이거 3보다 작다 3보다 크다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얘까지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 이놈의 범위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서 범위를 잡아준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3보다 크거나 원래는 N은 3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 게 끝이어야 되는데 얘만 있으면 얘까지 같이 섞이니까 얘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도 판단해 줘야 돼서 두 개를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 마지막 거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 써도 되지 않아요? 크거나 같다라고 쓴 거예요. 는 이렇게. 네. 쌤 근데 왜 저기 중간에 저거 A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왜 그냥 작은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할 때, 범위를 구간을 표현을 할 때 작은 쪽에 등호를 붙이지 않고 큰 쪽에 등호를 붙이자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3보다 작으면요, 저거는 0보다, 음수 되잖아요. 얘는 음수, 얘는 양수. 근데 둘 다 양수 되어야 된다면. 구간이 3개가 나와요. 둘 다 음수가 되는 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가 되는 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요, 잘 생각해봐요. 잘 봐. A 플러스 1이 커, A 마이너스 3이 커. 크기 자체는 절대값 빼고 A 플러스 1이 더 크죠.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는 0이고 마이너스 4잖아요. 얘는 플러스가 또는 0이 될 수 있지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조건이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얘는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얘죠. 그쵸? 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봐요. 얘도 음수되고 얘도 음수되죠. 소개가. 그쵸? 근데 양수 구하는 거 아니에요? 조건에 맞춰서 다 구하는 거예요. 3개에 다 맞춰서. 이거는 가능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가능한데 마이너스 플러스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값 자체가 A 플러스 1이 더 크거든요. 그럼 A 플러스 1이 더 크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똑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 둘 중에 얘가 더 큰 값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저절로 마이너스여야지.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로 될 수 있어요? 여기는요. 왜요? 여기 0 같은 거 생각해보면 A가 0일 때 생각해봐. 그럼 만약에 저 A-3이랑 절대값 A 플러스 1이 만약에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다시 니네가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다시 바꿔줘야 돼요? 위치를.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로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계산할 때. 알겠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말했잖아. 한 달은 진짜 고생할 거라고요. 왜냐면 작년에도 그랬어. 진짜 힘들어했어. 근데 이것만 잘 넘겨주면 진도 쭉쭉쭉 나가더라. 저거 알겠는데 저 문제 못 풀겠어요. 일단 이거는 이해해요. 이 구간 나눠서 문제 푼다. 구간을 왜 저렇게 나누는지는 알겠습니까? 절대값은 그 속에 있는 게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우 이 새끼 졸리네. 그치? 밥 먹고 왔니? 쌤, 저
맨 밑에 거는 어. 뭐예요? 양수일 때 기준이요? 둘 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서술하면 쓰라면 다 써요? 이 세 가지를 다 써야 돼요. 저 구간하는 거 그림도 그리면서 저걸 써야 돼요? 네. 안 그리면 틀려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니네가 헷갈릴걸요? 쌤 근데 어. 아니 뭐야? 까먹었어. 넌 약 먹어야겠다, 야. 이해합니까? 자, 아니 어려운 거 알아요. 그쵸? 안 익숙한 것도 알아요. 집에 가서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쌤 저거 맨 위에 거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 설명 안 했어요. 아이고, 봐봐요. 봐봐요. 야, 니네 절대값 가서 오늘 꼭 공부해. 이렇게 선생님한테 맞춰서 공부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 중학교용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니네 그러면 앞으로 나갈 때 못 알아들어요. 계속. 쌤이 설명을 아예 못 알아들어요. 알겠죠?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이렇게. 플러스 왜 절대값을 구간을 나누는지와. 오케이? 쌤 풀 때 그럼 무조건 그러니까 음수되는 경우랑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경우랑 양수예요? 무조건 플러스가 왼쪽에 가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요. 지금 절대값이 2개짜리라서 이렇게 된 건데 절대값이 3개짜리군요. 그냥 그 수직선의 범위를 쭉쭉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4개 나와요. 그건 몰라요. 그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아직은 안 나오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하다가 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할 거예요. 오케이? 일단 계속 생각하면서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내가 내주는 숙제는 쉽지 않습니다. 다 요 정도예요. 그냥 보세요. 얘도 보면요. 왜 얘를 0을 기준으로 나누는지 이해합니까? 왜냐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0이 A가 0 되는 지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지점이 어디예요? 0이잖아요. 그쵸? 수직선을 기준으로 0보다 작고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분명히 저 절대값 A가 바뀌어 나올 거잖아요. 맞죠? 이 말 이해합니까? 그죠? 그래서요. 구간을 일단 이렇게 먼저 나눕니다. 그럼 당연히 의문이 생겨야 돼요. 어떤 의문이 생겨야 되냐면 선생님 좋아요. 이 속에 있는 부호가 바뀌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래. 그거 다음에 그러면 이만큼이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것만큼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죠? 라는 의문이 생겨야 해요. 오케이? 그거는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자. 단계별로 착착착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오케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되냐면 A가 음수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값은 뭘로 나옵니까? 속에 있는 값은 A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A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A로 나오니까 이렇게 써질 겁니다. 이 뒤쪽은요? 속에 있는 값이 뭘로 나와요? 플러스 A가 돼서 나오겠죠. 맞나요? 그럼 얘는요? 0이 되죠. 얘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을 다시 쓰자면 마이너스 절대값 2A죠. 근데 그거 얘도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네. 나올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겠죠. 그 결과는 2A가 돼서 끝낼 겁니다. 오케이? 저기서 얘는 무조건 음수예요. 아니요. A가 음수일 때는요. 이 절대값을 간단히 하자면 이런 걸 따라가죠. 이렇게 되는 건 이해해요? 이 소개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A가 되죠. 근데 앞에다 이러고 있어줘요. 여기 앞에 A 있으니까요. 이 식을 다시 써준 겁니다. 이 위에 것도요. 그대로 다시 써서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얘를 연산한 게 얘지 않을까요? 저희 두 번째 절대값에서 마이너스 A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가 된 거예요? 네. 돼요? 네. 다 됩니까 여기까지? 근데 마지막 모르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2A죠. 네. 근데 A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뭐예요? 음수죠. 양수라고 돼. 그 밑에 거. 네. 위에 거 A가 음수라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써진 거예요. 됩니까? 아 그러면 어허. 두 번째 A 마이너스 아니에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이거 자체가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 A로 나오니까 플러스로 바뀌게 돼요. 아. 돼요?
근데 저 절대값을 벗은 거예요 지금? 이거 맨 마지막 절대값을 벗기니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a가 플러스 2a가 돼요. A가 음수니까. 이제는 아래 걸로 해보면요. 에? 근데 마이너스 2A는 벗기면 그냥 2A 나오잖아요. 앞에 마이너스는 따로 있는 애고요. 얘는 따로 있는 애예요. 절대값 2a만 없애봐요. 그럼 마이너스 2a로 나오겠죠. a가 음수니까. 근데 절대값 양수잖아요. 이거 여기까지가 양수예요. 이거 자체가.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음수로 바뀌죠. 아, 돼요? 오케이. 절대값이 진짜 쉬운데, 그죠?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처음에는 헤매는 게 맞죠. 다음 볼게요. A가 양수죠? 이거 뭐 나옵니까? 이게 10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네. 빼기 이거 마이너스 그냥 A 나오죠? 네. 사라지죠? 됩니까? 뭐 돼요? 2A. 2A죠? 맞나요? 네. 그러면 답이죠. 어차피 결과가 뭐로 나와요? A가 음수든 양수든 결과가 그냥 뭐로 나온다? 2A로 나온다. 끝. 근데 A가 0이랑 같을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죠. 왜냐면 X는 실수라고 써놨지. 실수는 수의 체계 중에 정수를 포함하는 놈이죠. 그럼 0 아니에요? 0이면 0이에요. 2A도 0이잖아요. A가 0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2A도 0이니까 상관없죠. 근데 위에 거는 같다. 아래 거는 큰 거잖아. 맞아요. 그럼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위에 건 마이너스 2A고 아래 게 1이면 2A잖아요. 2잖아요. 오케이.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필요가 없죠.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죠. 에? 이게 A가 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상황을 다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A가 어. 마이너스 1이면 위에다 마이너스 놓고. 2라고 하잖아. 그럼 저희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노노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봐봐요. A가 음수값이라고 친다면 이거죠. 그 결과가 뭐래요? 2A래요. A가 양수값이라고 친다면 그 결과가 뭐래요? 2A래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간단히 하여라라고 하면 결과는 2A입니다. 왜? 양수값이 됐던 음수값이 됐던 그 결과가 그냥 2A로 나올 거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 A가 해보니까. 뭐가 다른 거도 똑같아요. 다른 식으로. 아니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절대값이 어떻게 벗겨지냐에 따라서 매번 다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럼 계산이 두 개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결과가 다르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A가 다시 다르시면 돼요. 답이 두 개예요. 답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는. 이거 몇 학년 거예요? 고1. 근데 사실 중학교 3학년 거예요. 네? 중학교 거예요 이거. 다른 거고. 몇 그 학년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중3 때 거 중3에 이거 한번 배워요. 아 진짜요? 내가 말했잖아요. 정석이라는 이 단어만, 이 실수 체계라는 5단원이 여기에만 있어요. 딴 문제집은 아무리 지적거려도 실수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거는 정석에만 있는 이유는 중학교 때 거 배운 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의대는 중3 때 이거 배웁니다. 근데 딱 이렇게 배우지 않고요. 그냥 문제 중에 절대값 띡 있고 끝. 선생님 만약에 그럼 저 식을 풀어라라고 했으면 만약에 경우에 따라 두 가지가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두 가지 결과 둘 다 써야 돼요. 네. 중학교 조건 때인가요? 나눠놓고요. 중학교 때는 그렇게 안 물어볼걸요. 하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계속. 네. 다시 봐야 될걸요. 에? 집에 가서 다시 보셔야 될걸요. 잘 못 알아들었으면. 알겠나요? 오케이. 절대값만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죠. 근데 저거 빨간색을 갖다라고 썼어요. 밑에 있는 거. 밑에 영도 포함. 0은 없을 수 없잖아. 실수니까 음수가 됐던 양수가 됐던 0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왜 위에는 갖다 안 해? 약속이에요. 네? 큰 쪽에다가 등호를 붙여주기로 한 무조건 왼쪽에다 붙여주면 안 돼요? 큰다라는 쪽에다 붙여주는 게 약속입니다. 저 그거 이해 안 가요. 큰 쪽에다 등을 붙이는 게 무슨. 이게 A가 봐봐. 큰 거요? 이렇게 범위가 돼 있지. 그럼 거기다 등 붙이는 거. 그런데 잘 봐. 수학은 너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같이 해나갈 거잖아. 네. 그치? 그럼 먼저 산 노인네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놓친 애들이랑 같이 맞춰봐야 되겠지. 친구들이 왜 그렇게 적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왜냐면 표현이 길어지면 이거 쓰고 이렇게 따로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무조건 갖다
그렇게 따르면 그 위에 있는 것도 등호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더 크니까? 잘 들어봐요, 아가들아. 자, 이쪽에다가 붙여주는 걸 약속을 했는데, 봐봐. A가 0일 때는 위에다가 넣던, 아래다가 넣던 실제로 여기다 0 넣은 거야. 0 나오지. 아무 의미가 없어. 위에 값도 0 넣어도 똑같고, 아래가 0 넣어도 값은 똑같아져요. 항상.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 0 넣어도 돼. 똑같지. 사실 등호를 위에다 붙여도 되고, 아래다가 붙여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안 쓰면 틀려요? 당연하죠. 근데 왜 하필 등호를 밑에다 쓰는 거예요? 크거나 같은 쪽에다가 붙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수학자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이. 그냥 왼쪽으로 A쪽으로 벌려져 있으면 그냥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크거나 같은 쪽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A보다 크면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A쪽으로 벌려져 그러니까 있으면 오케이. 많이 왔어. 이렇게 하면 돼요. 0을 기점으로 이쪽 구간은요. 뭐 0이 아니고요.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숫자 3으로 하면요. 3을 기준으로 해줘요. 어때? 3보다 작다가 되면 등호를 안 붙이고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등호를 붙입니다. 그러면 쌤, 그럼 만약에 A가 3보다 작고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면 A가 3인 거잖아요. 그러면 3일 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A가 3보다 크거나 작다라고 써도 돼요. 그거 자꾸 이렇게 혼자 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무인도 가서 혼자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아까 그랬죠.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잖아요. 3학년. 고2, 고3이 되면 이제 니네가 문제를 막 몇천 문제, 몇만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러면 그런 모든 해설지에 지금까지 수학자들이 해왔던 규칙,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이기로 약속을 해서 그 모든 해설지는 다 그렇게 써 있는데 니네가 못 알아보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왼쪽으로 안 돼요. 아니, 앞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케이. 모든 수학 문제 다 풀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해설지를 아예 안 볼 거야 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해설지를 보겠죠. 안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진짜 어려운 건 A4 용지 여기 하나에 꽉 차고도 한 장 반이 넘어가요. 뭐가요? 해설지가요? 해설이요. 그러면 그렇게 긴 규칙을 아이들 그 선생님들이 미리 해놓은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선생님들이 그걸 썼을 거니까요. 그러면 그 규칙에 니네가 따라야지. 아니면 절대 질문 따위는 없어. 해설지는 절대 안 봐. 그럼 대충 마음대로 해도 돼. 하지만 앞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니네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보면서. 그러려면 그 전에 해왔던 그 규칙을 따라줘야겠지.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선생님 큰 데다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뭐가 큰 데다가요? 문자가 큰데. 그러니까 문자가 큰 데다가. 잘 봐봐. 내가 채린이한테 뭐 다른 이름 부르면 안 되잖아. 힐이나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힐리한테 막 테리야 이러면 안 되잖아. 싫어. 거 봐. 얘도 싫어한다고. 오케이? 약속이에요. 규칙입니다. 와,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에 긴 시간을 쏟았어요. 사실 이런 거는 다 알아야 돼요. 자, 알겠습니까? 약속. 왜냐면 앞으로의 해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니네가 해설지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규칙입니다. 왜냐면 수능 때 되면 그 누구한테 그 몇천 문제, 몇만 문제를 다 물어볼 거예요. 누가 설명해 주니까? 선생님. 내가요? 그거 어떻게 다 해줘요? 기본적으로 학교생. 넘겨야죠. 학교생들 고등학교 올라가보세요. 질문 거의 안 받아줘요. 왜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자기들 틀릴까봐. 자, 진짜요? 수학생 틀릴까 봐. 못해요? 학교 선생님들 못해요? 어려운 수능 문제 나오면 선생님들도 막 2, 30분 풀어야 돼요. 되게 오래 걸려요. 진짜요? 그럼요. 쌤도요? 아니 쌤 나도 수능 2, 30분 푸는 걸 걸려. 왜 학생 보고 풀려고 그래요? 풀어요. 2, 30분 걸려서. 근데 니네는 붙잡고 2, 30분 동안 있을 수는 없잖아. 근데 그거 숙제로 문제 풀어보면 엄청 되잖아요,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2, 30 그럼 그러니까요. 못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니네들이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해설지를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나중에. 이거는 이해가 안 나. 그러니까 그런 룰을 정해서 그 규칙에 따라줘야 돼요. 이런 것도 규칙입니다. 오케이? 이야, 진짜 설득했다. 이야, 뿌듯하다. 설득되니? 얘들아? 네. 교훈아 설득돼? 오케이. 정말 속이 터지죠. 봐요. 근데 괜찮아. 내가 왜 이런 마음을 이해하냐면 쌤도 원래 공부를 시작한 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어요. 쌤 어떻게 갔어요? 어? 어때? 쌤 사법대 갔어? 진짜? 어때 아니세요? 나 로스쿨 못해요. 갔다 왔어요? 아니 그냥 로스쿨 갔는데 양반. 그때 없지 않아? 나 때는 없었어. 지금 요즘 어떻게 하냐? 쌤 뭐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해서. 그거 돼요? 그 돼요? 되던데? 거기 무슨 공부했네? 되던데? 근데 고등학교 1반도 갔어요 쌤 1반도? 쌤 막 에디슨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타고난 거 그냥 천사적인 거 아니야? 맞아?
너네 나 몰라서 그런 거. 나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야구했었어. 중3 때 뭐였어? 중3 때 들어 누워있었지. 엄마가 뭐라 안 해요? 진짜 아빠가 텔레비전 부셨어. 하도 텔레비전 봐갖고. 근데도 공부 안 했어요? 할 줄 알아야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고1 때? 우리도 할 줄 모르지만 그냥 하는 거야. 고1 때부터 시작해도 좋잖아. 고1 때부터 안 한 게 아니고 12월 19일부터 했어요. 네? 중3.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중3 시험시. 왜냐면 내가 충격을 먹었거든요. 왜요? 점수를 보고. 나 때는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가는 거였어요. 응. 우리도 좀. 그럼 아니. 자사고 특목고 이런 거 아니고 일반 계급인데. 그러면 시험 못 보면 떨어져요? 어. 중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재수해요. 네? 와 고등학교 재수? 어. 아 고3 때 제일 제일 많이 먼저 들어가. 고등학교 왔어요? 아니 어떻게? 근데 왜 바로 바로 왔어요? 받았어요? 미달이 있었어요. 미달이요? 그 뭐예요? 티오가 생겼다고요? 아니 미달이 나왔었어요. 미달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안 애들이 그러니까 정 500명 받아야 되는데 498명만 지원한 거예요. 아, 그 내가 499명이었어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진짜요? 어. 선생님 안 그랬으면 근데 나는 근데 그걸 쓸 때도 사실 그러니까 쌤이 중학교 때 평균이 27점. 진짜요? 나 야구했었다니까. 절대 안 믿지. 당연히 안 믿지. 지금은 되게 순하게 생겼는데 그때 옛날엔 좀 막 노는데 정신 팔렸었어. 그래서 평균 27점. 12월 19일부터 시작을 해보고. 왜냐면 12월 15일 날 근데 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서울대를 못 간 거야. 그 조금이 아쉽더라. 쌤 법대 갔어요? 사법대? 그럼 판사예요 쌤? 아니 판사 시험 2번 보고 떨어져서 접었어요. 두 번 보고 저거요. 검사예요 그럼? 검사 시험 2번 보고 떨어져서 접었어요. 변호사도 시험 2번 보고 떨어져서 다 접었어요. 어? 뻥이죠. 못 뻥이야 진짜. 진짜 2번씩 봤어요? 그럼 총 6번을 봤다. 아니야. 그 검사 판사 변호사 되는 시험이 하나야. 그러니까 사법고시? 사법고시를 보는 건데 선생님이 2번 보고 떨어져서 그냥 접었어요. 길이 아니더라고. 왜요? 내가 약간 비도덕적인 인간이었나 봐요. 그럼 약간 아깝지 않나요?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아깝다기보다는 그냥 내 진로, 알아서 내 적성을 맞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가 애들 되게 좋아하니까. 그럼 대학교도 퇴학했어요? 아니 대학교를 퇴학 왜? 그걸 왜 퇴학해? 왜? 천재들 같은 애들이 막 퇴학하잖아. 맞아 막 천재들 자기 하나 결정. 중졸이어야 되고 막 에디슨도 그랬잖아요. 야 진짜 그 얘기 엄마한테 봤어. 뚜드려 맞았다. 나도 네가 에디슨이냐며. 되게 힘든 아이들이구나. 아니야. 대한민국은 그렇게 대한민국은 천재가 죽는 나라예요. 죽어요? 천재가 중요한 나라. 죽는 나라. 왜 죽어요? 죽는다고요? 천재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재 교육이 아예 없잖아. 있잖아. 영재 학교 있잖아요. 그거 영재 학급에 초등학교 때 미술 영재였어. 영재 학급에 애들이 졸업하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 걔네들이 그냥 평범해져요. 우리나라는 영재 교육이 아예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영재 학급 그거 되게 웃긴 겁니다. 진짜요? 영재 학급 일단 영재학급 들어가는 게. 영재 학급이 뭔데? 거기 그냥 걔네들 잘하던데. 그냥 시험에 하는 애들은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수준 높은 거 배우는 거 아니야? 배우면 뭐해? 그래가지고 한국 교육인데 걔네는 우리나라는 안 되는 이유는 주입식 교육이라 절대 안 돼요. 그럼 다른 학교는 아니 다른 나라. 미국은 진짜 다 실험이죠. 실험한다고요? 다 자기 주도적 실험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거 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맞아. 완전 어렵지 달라. 않아요? 그럼 막 완전 달라. 막 폭발 같은 것도. 그럼 막 사람은 날 수 있을까 이거 하면 진짜 사람이 날. 목소리에서 근데 진짜 실험 시켜. 아니 애들 그렇게 진짜 사람이 떨어진다. 안전교육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해서 진짜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이 거의 죽어요. 우리나라 영재는요. 선생님이 이제 지금 돼서 보면 영재교육을 이렇게 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끼죠. 왜냐면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뭐예요? 응? 교육감은 뭐예요? 교육? 교육감 뭐 하냐고. 뒷돈 받고 놀고 있죠. 뭐 알면서 그래요. 대통령도 놀고 있는데. 실실이. 대통령도 놀고 있는데 교육감 더 놀고 그 있죠. 영재고 사람들 공부. 영재고 애들은요. 쌤은 영재고가 부산 영재고랑 서울 영재고 애들은요. 진짜 특별해요. 걔네들은 그 타고난 영재성을 중학교, 초등학교를 잘 버텨온 겁니다. 그리고 보통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죠. 중3 때 영재고 거의 안 가요. 왜요? 고등학교를 중학생이 가요? 중2 애들이 많이 가요. 어떻게 가요? 시험 봐서. 예? 시험 봐서. 그 정도에 그게 되는 거지. 그럼 14살이 고등학교 가요? 그럼 대학교 엄청 그게 보통 일찍 가잖아. 중1 때 조기 그거. 조기 졸업해서 중1 때 그러니까 중2 초반에 영재고를 합격해서 중2에 영재고를 1학년을 들어가고 그럼 고2쯤 됐을 때 카이스트 합격해서 와. 카이스트 가고 그럼 17살 이렇게 되잖아요. 17살 때 걔는 대학 가요. 카이스트에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17살이요? 어, 그럼 걔네도 17살. MT 가요? 그 가서 이제 우유 먹죠.
요구르트. 막 술자리 술 게임하고 안 있는데. 줘요. 아, 요구르트 줘요. 진짜요? 그래서 무슨 팀일까? 야, 그거 봐요. 마셔본 사람처럼 얘기하네. 뭐래? 자, 애들한테 경기겠죠. 아가들아 힘들구나 니네가. 오케이. 그러면 쌤이 77페이지에 있는 숙제 그 부분을 더 내주겠습니다. 그 아래 유제 5-1, 5-2 있죠? 네. 오케이? 그거 꼭 풀어오세요. 지금 니네들 절대값의 의미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아시죠? 그거 어떻게 풀어요? 그거 그냥 풀고 거기에 바로 답이 있거든요. 근데 풀어서 선생님한테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알겠죠? 근데 쌤 진짜 정말